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 보시면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미 증시도 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베어마켓 중에 안도 랠리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량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2,460포인트 선 위에서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 이번 주에도 가져갈 수 있을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과 종목에 대한 흐름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 2,460포인트 넘어서 2,464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807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저희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매매 시그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는 분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자 8월 1일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 한편 최근 시장이 좋아서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장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먼저 미국 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매수세의 공격적인 유입 그리고 FOMC로 인한 긴장에 대한 변동성 완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매수 주체를 강력하게 촉발하는 원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상승이 높았던 지수는 나스닥 지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S&P 500 섹터 내에서는 에너지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가 가장 높았던 점을 보았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의 주체는 IT,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현재 에너지 그리고 임의 소비재와 같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에서 하락이 높았던 섹터는 이제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FOMC 이후에서의 증시의 방향들을 굉장히 높게 지금 관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원인으로는 지금껏 FOMC 이후에 자연 스텝 이후 진행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 예고된 방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경기 침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 연방정부의 꾸준한 발언 등이 시장에서의 안도감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시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미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앞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속 지속된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의 발언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먼저 조기에 잡힐 경우에는 금리 완화까지도 전망을 한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빠른 속도 내에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하다는 비관론이 두 가지가 모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종목을 살펴보실 때도 현재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 예상 대비 상회 혹은 하회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점이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는 7월 PMI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49포인트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또 이제 50포인트 이하로 또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양적 완화를 진행을 있고요. 이후에 다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위축 부분들을,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환율에 대한 대응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PMI 지수를 좀 낮춘 부분이 아니냐, 즉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악재성 요인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의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의 어떤 PMI 지수 후퇴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이 이후로부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PMI는 오히려 양호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처럼 이제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PMI 지수 역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발표를 했던 7월 CPI 같은 경우에 8.9%, 그리고 2분기 GDP 지수 같은 경우에 0.7%포인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로존을 비롯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또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IMF에서는 지난번 소개드린 것처럼 IMF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3.6%에서 3.2%로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연초에 가장 심했던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튀르키예 소식통을 의결을 하면은 이제 흑해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에너지를 전략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분은 충분히 클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WTI 가격 같은 경우에 간밤에 이제 2%가량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9월 추가 증산이 또 불투명하다는 부분들이 언급이다 보니까 의존율이 결국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이번 러시아가 이번에는 라트비아에 대해서 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또 1%가량 폭의 상승을 또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협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계속 꾸준하게 전략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이제 국제 정거장에서 마찬가지로 인력 자원에 대한 부분 이제 투입을 이제 또 빼겠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보았을 때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을 악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들의 상품들 관련해서 조심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변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물 상품이라든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신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의 최근에 이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7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앞서서 중국이 먼저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다 보니까 이런 PMI 지수 확정치를 좀 살펴보시면서 유로존 현황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또 일본이 또 PMI 확정치를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 이제 중공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제조업 PMI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관련 업종들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벤치마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이슈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이제 당정에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관련된 부분에서 방안을 또 입법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반도체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생각만큼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혹은 이제 조금 포지션 조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도체 종목들 한 번 더 오늘 장중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이제 또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 네이버 이렇게 관련해서 실적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마케팅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공모청약 신규 상장도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 또 수산 인더스트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35,000원 확정 공모가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예정으로는 이제 롯데칠성, DL, 캐노시아 그리고 이녹스 첨단소재 등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제조업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의 PMI들이 오늘 내일 연일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 8월 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며 외국인들의 수급과 또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개장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지난 주말 사이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도 상승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온기를 그대로 코스피와 코스닥도 옮겨붙을 수 있을지 이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지수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 0.28%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반면 0.09%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상 체결지수보다는 그 상승폭을 좀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장중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지만 시작은 이렇게 각각 등락이 좀 갈린 모습으로 시작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을 하기 전에요. 관련돼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함께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시작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98% 하락하면서 68,000원 선에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9%, SK하이닉스 0.72% 하락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3%, 1위부터 5위 중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하락폭이 크네요. 1.40% 현재 하락 출발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순서를 바꾸어서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급하게 이렇게 개장 상황과 관련돼서 연결이 시도가 됐었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분명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상 체결 지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준비 시작하고서 이제 시장이 좀 개장이 된 상황을 보니까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하락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증시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 60일,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 61선에서 61선 일시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출발 상황은 특별한 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거래소 외국인 그 현재 해외 지수 차트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 같은 경우에 최근의 어떤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121선 위에서 최종 고점을 최근에 이제 쳤던 양상인데. 지금은 121선에 이제 약간 일부 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서도 약간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길쭉 분석으로 이제 자주 말씀을 좀 드린 어떤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21선, 6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조만간 발생이 됩니다. 조만간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렸죠. 그 지수가 현재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는데 단기 급락은 매수 신호다인데 골든크로스
직전에 올랐다가 단기 급락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우존스가 이제 일봉상 적산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내일이나 모레 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미증시가 미리서 단기 조정을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돼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 돼서 단기 조정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살짝 빠져서 좀 시작이 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20일, 61선 크로스를 향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이제 빠졌다가 다시 한번 61선 돌파 안차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소폭 약세에서 출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상황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에는 쌍끌이 매수했지만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직 선물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는 그런 약간 아쉬운 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에서 약간 이슈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슈적인 측면은 최근에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런 소식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온라인 교육 강화에 대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내용으로도 상당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대체적인 특징적인 종목이 대부분 이쪽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메가MD, IB김력 이런 종목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IB김력, YBNnet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 NE능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시총이 약간 860억 정도로 약간 가벼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YBNnet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완만히 올라갔다가 급등,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급등 조정. 이번에 이제 세 번째를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한번 상승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YBNnet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11% 내외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인 종목을 약간 원하신다면은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현재 NE능률이 되겠습니다. NE능률도 YBN넷처럼 차트가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급등 조정, 단기 급등 조정 다시 한번 슈팅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길속 분석으로 잠깐 넘어가서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좀 해주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조정 보이고 상승하다 조정 보이고 하는 플랫폼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세 번째는 다시 돌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돌파되면은 어떻게 매수가를 좀 잡아야 되냐면은 이 폭에 대한 종수배만큼 잡은 부분들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박스권은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동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주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코바이오를 비롯해서 진메틸스 현재 최근에 이제 이슈가 코로나 확산
그런 부분들. 바이든 대통령이 완치되고 나서 다시 한번 걸렸다는 뉴스. 그다음에 뉴욕시에서 다시 한번 현재 그 온승희 투창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약간 뉴욕이 비상 상태 선포했다는 뉴스. 이런 쪽에 어떤 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화대가 됐던 미크로바이오메드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21선, 61선이 골든크로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되면은 추세가 깨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골든크로스 다음에 이제 약간 뭐 추세가 애매하게 되는데 21선과 61선이 다시 한번 정비를 되면서 이란 상승의 어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쌍봉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 관련된 흐름들이 약간 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진단 키트 쪽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의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단 키트 쪽은 휴마시스,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엑세스 바이오는 61선까지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휴마시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휴마시스가 이제 제일 강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61선이 아닌 41선에서 들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등은 휴마시스, 2등은 엑세스 바이오 뭐 이렇게 두 종목을 약간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가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탑픽으로 제가 그동안 굉장히 강조를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드디어 실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삼각 수렴형 형태에서 이 실증이 나왔기 때문에 선도주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된 후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후발주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로보티즈,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로 또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자 8월 1일 시장 좀 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양 매도가 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들만 좀 수급이 잡히는 모습인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좋았었죠.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물론 모두 다 매수하진 않았지만 매수하는 날짜와 매수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사실은 시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갔고요.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이제 이 금리에 대해서는 도리어 인하에 대한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낮아진 만큼 시장은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이성을 찾고 나서 보니까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싸거든요. 저렴한 이 밸류에이션을 무기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시장이 안정화됐고요. 주식시장도 국내 시장처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상승기에 있지만 실적 좋지 않은 종목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실적이 좋은데 오늘 그러면 왜 하락하느냐? 그동안 좀 올랐었던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은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또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하고 있고 매도 금액의 뭐 상당 부분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기전자 뭐 그동안 괜찮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좋았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전기전자에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도리어 좋은 매수 기회로 오늘 같은 경우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줍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유효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사님,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꼭 담아야 되는 쪽이 있나요? 네, 오늘 뭐 특징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두 종목의 특징이 조금은 다르지만 둘 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LG전자다 그러면은 LG전자는 가전이었습니다. TV 잘 팔리고요. 이 100세 가전 굉장히 잘 팔린다. 가전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실적은 어느 정도 하방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실적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전자 그동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전장 부품이 계속 적자가 나면서 실적은 좀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전장 부품이 좀 올라가고 이 가전 쪽이 좋지 않은 모습, 특히 TV 쪽에서 상당히 많은 감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소비 둔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 플러스 알파이고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했는데 적자 났던 전장이 올라가는 모습들, 실적 개선이 확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그동안 LG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던 가전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상반된 모습이 같은 회사 안에서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가전과 TV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좀 내려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맞서고 있는데 가전 쪽은 경기 둔화의 이런 직격탄을 맞았지만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아 보이고요. 전장 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좀 기대감이 많죠. 그래서 기대감까지 본다라면은 전장 부분의 이런 성장성이 LG전자의 실적에 사실 가전이 뭐 굉장히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이 전장 부품의 기대감이 향후에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LG전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주가 방향까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이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나뉘는데 상승하는 종목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그 실적에 방점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은 섹터 뭐 골라봐라 그러면 태양광과 이 자동차 부품까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본 자동차도 잘 팔리고요. 전기차도 상당히 아이오닉도 그렇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전기차가 잘 팔리면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전기차까지 잘 팔린다라면 밸류에이션의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도 나타나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뭐 오늘도 이 자동차 쪽으로 해서 이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은 현대차의 실적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물대 사실 많이 몰려 있었던 19만 원까지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모습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방점을 찍고 현대차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현대차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현재 보내고 있는 종목 현대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현재 잡고 있는데요.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대차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매매 시그널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0.77% 상승폭 보이면서 19만 7,500원에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또 8월의 첫 거래일이자 8월 1일입니다. 시장이 좀 시작한 걸 보니까 약보합권에서 지수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계속해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양지수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어갈 때가 돼서 좀 쉬어가는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상승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다.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7월 한 달간 한 12% 정도 올라오면, 그러니까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보니까 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 9%에서 한 13% 정도 올라오면 항상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지만 그래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딱 12% 정도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2분기 GDP가 0.9%로 지표상으로는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경기 침체 구간이다. 하지만 물가 압력이 떨어지는 구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6월 달 PC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로는 6.8% 상승했고 근원 PC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역시 에너지 단에서 35.6%에서 43.5%로 비중이 올라갔고 비내구재가 11.3%에서 13% 올라갔고 그다음에 내구재가 6.1% 정도 6.6%를 하락했는데요.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주택임대료가 하락세를 도입함에 따라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 쪽으로 압력은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아마존은 호실적을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실적은 나빴지만 하반기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서 앞으로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7월달, 8월달 CPI 상승률 정점을 찍으면 우리 기업들의 재고 증가율 폭이 9월달하고 10월달에 정점 찍고 하락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하면 기업 투자자들의 캐펙스 투자 의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ISM 미국 물가지수가 평균 3개월 하락하면 국내 기업 재고 비율도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좋은 모멘텀, 재고 비율 축소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기대한 거는 7월 27일 날 바이든하고 민주당 중점 추진 과제, 그러니까 BBB 법안이라고 하죠. BBB 법안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조맨친 의원이, 민주당 조맨친 의원이 극적으로 좀 친환경 헬스케어 예산 법안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소 시 10년간 친환경 에너지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기차 신차 구입 시 세액공제,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이나 공조 시스템 설치하면 가정용 에너지 효율의 세액공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청정 기술, 생산 기술 건설 시 투자 세액공제 등 굉장히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태양광, 풍력, 전기차, 그래서 벌써 지난주부터 맞아요. 시세를 움직였죠. 뽑아주고 있어요. 네.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 있으면 항상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 회복은 베어마켓 랠리의 가장 중요한 뒷배경이 되는데, 이 불베어 스프레드, 낙관과 비관의 비율이 88년 이후 하위 1.2%까지 하락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비관주의가 확산되면 또 반대로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6.3%, 순이익 증가율은 3.2%, 현재까지 실적 추정치 나온 거에 따르면 이익 지수가 좀 더 충분하게 조정이 나면
다시 한번 저점 인식을 가능하고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까지 함께 녹여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좀 한번 쉬어갈 만하다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만큼 시장이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는 교육주 갑자기 또 올라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기관 폭풍 순매수 3탄인데요. 네. 기관이 폭풍 순매수하는 거에서 좀 기회를 찾자는데요. HK 이노엔이라 해서 하는데 과거 구 CJ 헬스케어인데요. 지금 2분기는 매출액 단에서 2,500억, 영업이익 151억으로 2분기 단의 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19일째 폭풍 순매수가 하고 있고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0% 증가한 8,400억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32% 증가한 영업이익 한 662억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 그 MSD 백신 선주문, 그러니까 가다실 라인이 공급 가격이 인상되고 선주문 여파에 따라 매출이 대폭 2분기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연간 실적에 기대하는 거는 K캡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마일스톤이 이번 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 있습니다. 꾸준히 수액제에서도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데 캐시카우 같은 경우는 수액제 같은 경우는 신공장 하반기에 2배 연 5천만 백에서 연 10만 500만 백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궤양제 조금 더 소화성 위궤양제 침투율이 K캡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12% 미만이기 때문에 연간 9천억 규모에서 여전히 30%까지 시장 점유율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카우인 또 다른 캐시카우인 컨디션이나 헛개수가 그냥 꾸준히 비의약품으로 일상생활 회복에 따라 무난히 지금 매출 성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기관이 폭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K캡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비급여인데 2024년 내년에 급여 전환의 계획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한 2023년에 한 내년에 한 2천억, 2026년에 한 6천억까지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외에 인도 그다음에 그 연간으로는 2022년에 42개국, 2023년에 72개국, 2028년에 100개국으로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국가로 좀 늘어날 계획이 있다. 다만 이제 그 대웅제약에서 이제 경쟁 제품이 남은 시장 그 경쟁은 좀 심화되겠다는 우려는 있고요. 네. 지금 3만 한 8천 원 정도 가격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9,500원에서 42,500원대는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5만 2천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20% 상승하는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기관들이 좀 폭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 시리즈로 만나고 있는데 HK 이노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를 52,000원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주가는 4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PG라는 종목인데요. SPG라는 종목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모터 회사입니다. 웬만한 가전시장 전자제품에 보면은 다 SPG 모터를 쓰고 있는데요. SPG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전용 외에 산업용 시장에서 산업용 자동화 수요에 따라 지금 35%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상당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해외 매출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중국 단에서 한 39%, 미국 단에서 26%, 일본과 유럽에서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감속기가 로봇 전체 부품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고요. 로봇의 관절에 사용돼서 미세하거나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그 일본용이 글로벌 점유율 한 80% 넘게 차지했는데 빠르게 국산화 대체 수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용 간속기를 일본 거를 대체하는 수요가 있고요. 일본 거 같은 거는 판매가가 굉장히 비싸고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국산화 수요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의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 빠른 AS 대응이 가능해서 이 로봇 감속기 시장은 굉장히 국산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감속기가 두 가지인데 두 번째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세메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10,000대 정도 생산 캐파가 있는데 평균 판매 단가 한 175만 원으로 대략적으로 매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작기 업체 쪽에서도 최종 테스트가 통과돼서 이 SR 감속기가 본격 납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은 꾸준히 한 20% 정도 성장하는 4,8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40% 성장하는 330억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PER 주가가 최근에 다소 좀 올라오고 있어서 11배 수준이지만 네. 지금 가격대 13,500원에서 14,000원대는 14,500원대까지는 좀 부담 없는 가격이고 오늘 급등하네요. 상당히 급등이 나와서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여기서 한 5%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18,000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선은 20일 가격이 13,3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선은 21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SPG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7% 이상 급등이 좀 나와줘서 잡을만 하면 또 올라가네요. 하지만 여기서 5%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목표가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로봇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G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0.06% 상승 출발을 해준 뒤로 지금 계속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0.20% 상승하면서 현재 80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현재 1,000억 원어치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또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이자 8월 1일 시장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이 참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일단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자 이제 8월이 딱 됐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 7월이 시작은 별로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무리를 상당히 우리나라든 혹은 미국 시장도 잘 해놨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지난 2년 동안 중에 가장 좋은 달로 기록이 될 정도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8월에 넘어와서 사실 이 7월이라는 부분들이 6월에 상당히 큰 하락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1년이 넘게 하락세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 이분께서 지난번에 FMC 때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힌트를 가지고 8월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플레이션 지금 안 좋아요. 금리 인상도 올릴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 거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기업 실적들이 조금 좋았던 것들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에도 나는 안 들으란다 이제 나쁜 소리 악재가 될 만한 얘기들 안 들으란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들란다 해서 이거는 들어야 될 걸 이제 이거는 신경 써야 될 걸 하는 거를 이제 한 가지 보자면 뭘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도 되고 하고 금리 인상도 더 해야 될 건데 지금 한 가지 다 괜찮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에서 요거 한 가지가 지금은 그래도 탄탄해요. 괜찮으니까 요거 믿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경기 침체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는 게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그렇죠. 자, 고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만간 또 CPI 발표도 있겠지만 또 유로존도 지금 8.9%의 CPI가 발표되면서 사상 최고치가 또 경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만 좋다면 그냥 가자, 고고고 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그 ADP 민간 고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반 부분들이나 혹은 금요일에 그 고용 발표, 고용 지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의 고용이 흔들림이 없다면 조금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고용적인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부분들,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상당히 좋게 끝났죠.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침 8월의 첫 거래를 이렇게 좀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물론 코스닥은 플러스를 만들었지만 코스피가 생각보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 꽤나 잘 올랐죠. 그래서 7월 초만 해도 별로 이렇게 썩 아직까지는 뭐 그랬는데 한 달 기준으로 마무리를 너무 잘해놨어요. 그러면 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오늘 플러스로 강력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이쪽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 2,450을 지난 부분부터 계속해서 한 달간 상승의 목표치로 정해드렸었어요. 그죠? 어쨌건 이제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2,450까지 보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현금 확보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고용지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발표될 CPI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차근차근 가면 좋겠고,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장을 잘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선행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마냥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서 그 끄집어 올라온 이 부분에 강력하게 아예 상승 추세로의 부분들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꼬꾸라진다라기보다는 차근차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랄지 여러 가지 CPI나 기업 실적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적인 부분을 볼 때는 조금 더 명확성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좋겠다. 미래지향적이거나, 그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에너지의 문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물가를 몇 년간 지속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 부분들과 뭐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 뭐 원자력도 살살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좋아져야 돼 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대응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이제 고용에 신경 쓸 때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5일에 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죠. 고용과 관련돼서 체크가 좀 필요하다 강조를 좀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업사부님, 이런 시장 속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뭐 에너지 문제가 지금 이제 다시 크게 화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줄이거나 중단해버리거나 이런 사항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름이죠. 지금은 여름이지만 유럽은 이제 겨울이 되면서 천연가스의 절대량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독일 선진국이잖아요. 독일에서 물론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부터 걔네들은 집집마다 이제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골집이나 애들 가면 다 벽난로 같은 게 있죠. 예, 저도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갬성을 위해서 그 장작에 불을 떼어보고 이러는 거지 추워서 장작 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독일에서는 장작을 구하고 쌓아놓고 있대요. 이런 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 에너지 문제가 가장 우리가 와닿을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오늘 이제 조선주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러시아에서 가스 유럽 쪽으로의 흐름을 끊게 된다라면 다른 쪽에서 끄집어 와야 될 건데 육로가 아닌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적으로는 오늘 교육주, 그죠? 그다음에 로봇주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을 같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가야 된다면 그 중에서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 하나 정도를 선택해 본다라고 한 에너지 쪽을 보는 게 좋겠고요. 가장 강력한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쪽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SDN이라는 종목도 오늘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 음료도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고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면 그죠? 얘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자력 쪽으로 한번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끼가 있는 종목. 그전에는 제가 항상 조금 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지금도 사실 그런 종목군 대형주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보자는 관점에서 오늘은 한신 기계를 나름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모든 종목이 비슷한 게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태양광 풍력 쪽으로 힘이 쏠려 있고 가는 부분들이면 얘네들의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쪽에서 좀 돈이 빠져나온다라면 그 다음 차례 이렇게 순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마는 지금 교육주, 로봇주,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이런 것들 갔는데 그쪽에서 조금씩만 힘이 빠져도 원자력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부터 5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약 9,000원 정도, 9,000원이 살짝 깨지는 가격인데 그런 정도에서는 설설설 우리가 매수 포인트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강력하게 길게 보자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기 부분들은 지금 9,800원 정도 가면 매물이 좀 진해요. 9,800원 가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가 또 120 이동평균선하고 거의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켜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자력이 뭔가가 큰 악재가 맞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8월 한 달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7월은 시작은 좀 힘들었지만 끝은 괜찮았던 만큼 8월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